네,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새벽입니다. 아, 지난주 월요일 날, 폭락을, 했죠. 그래서 다시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도 가다가, 오늘 또 화요일이죠.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오늘 뭐 S&P 500들도 2% 이상, 2.1%, 그 다음에 특히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2.8% 떨어지고 다우도 회복세에 있다가 지금 1.67%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정신이 없겠죠, 여러분.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는 걱정이 심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또 뭐 미국에서 지금 뭔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됐나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걱정을 하라고 제가 찍는 건 아닙니다.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일단 미국 경제가 나가는 전략적인 방향은 우상회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인플레이션하고 뎁 실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뎁 실링에 대한 여야의 불협화음.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뎁 실링을 더 올려야 된다. 지금 뎁 실링이 올리지 못하면은 옐렌이 오늘도 얘기했죠. 이제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장이 좀 없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없을 경우는 사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특수한 환경, 팬데믹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데실링이 통과가 돼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하위 계층들 40%의 이 사람들이 좀 교육이라든지 그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 그렇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제가 그거는 뭐 말씀드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셨고, 저번 주에 제가 한 10%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0-30% 정도 포트폴리오가 중에 캐시가 남은 거는 오늘 많이 떨어진 것, 이유 없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또 좀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2% 이상 폭락이 돼서 저번 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결국은 오늘의 이슈는 데실링인데, 데실링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약간의 그 낮기 전에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실링은 지금 2017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정부 셧다운 했잖아요. 근데 2017년이랑 그다음에 짧게지만 한 달 정도 또 데실링에 걸렸을 때, 그 트럼프 정부 때 걸려서 한 달 정도 셧다운해서 월급을 못 줄 정도가 됐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평상시고,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정부가 셧다운 되면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의회에서 특히 공화당에서는 그거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의 이슈는 데실링을 올리는데 너무 크게 많이 올리진 않겠다라는 거거든. 기본적인 이제 철학이, 너 빚내가지고 이거 누가 갚아야 되냐, 결국은 차기 다음에 오는 이 자녀들한테 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도 좀 컨트롤을 언더 컨트롤로 옮겨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비율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택시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급한 불은 끄고 좀 향후 대책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입장 차이인 거죠. 근데 결국은 모든 미국 그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특수한 환경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예측은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샷다운이 뭐 며칠이나 몇 주는 갈 수 있겠죠. 서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스탁 마켓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비싼 것들을 좀 싸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파월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를 해서 일부에 있어서 이렇게 서플라이 디맨드 상에 있어서 뭐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트랜지셔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서 높다라고 얘기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상을 못했죠. 이제 내려가는 속도가 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보통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대에 있으니까 충분히 걱정이 될 만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으로써 여러 가지 에셋 클래스 상으로 여러 가지 가치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에셋 클래스 상으로 가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어디다가 뭐가 불리한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캐시를 다 빼야 되냐? 그가 스탁마켓이 약간 주춤해서 2%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캐시를 가지고 많이 있어야 되냐? 내가 많아봐야 30%, 40% 그랬어요. 왜냐? 줍줍하기 위해서. 본드도 안 좋습니다. 본드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픽스드 인컴 쪽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everything 픽스드 인컴, 그죠? 뭔가 뭐 이렇게, 연 1% 줄게, 연 2% 줄게. 모든 이런, 에셋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픽스 고정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인데 실질은 6%거든요. 6%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연 6%, 물론 이제 어떤 펀드의 목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연 3% 주는 본드를 가지고 있으면 매번 손해보는 거죠. 그죠? 저는 트레저리 본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는 본드, 그 다음에 리츠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생각해서 또 그만큼 또 커머셜 프로퍼티라든지 또는 이런 real estate 정기적으로 이제 캡 레이쇼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렌트비를 올리겠다. 무조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치를 다 파고 나온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켓하고 상관없어요. 마켓이 떨어져도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좋은 게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스탁입니다. 스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탁이냐에 따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치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수탁 마켓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캐시가 되죠.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이 좋은 거죠. 그거는 이제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모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덩달아 리얼 에스테이트도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최근에 보십시오. 1년 동안에 얼마나 미국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10% 이상 올라가는데 특히 베이 쪽은 이상 올라가는
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가의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거를 그 이상 컴펜세이션을 그래. 컴펜세이션. 인플레이션은 컴펜세이션 보상해 주는 것은 하드 에셋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골드는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서 뭐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상관없어요. 크립토 커런시는 국회 뭐 미국 의회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지금 텍세이션을 할 것이냐, 어떤 텍세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레귤레이션,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만들 것이냐, 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것을 약간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는 아직은 미국에서 뭐 저희 같이 기관에서는 그 에셋 클래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립토 커런시만 가지고 있으면은 론이 안 돼요. 그거는 에셋이 밸류가 제로로 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하나의 트렌드로서는 크립토 커런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그거를 좀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스탁 마켓이 왜 떨어지냐? 오늘 같은 날은 자, 왜 떨어지냐면요. 자, 두 번째 걸 잘 보십시오.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데스링이다. 이거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런 조정장애. 근데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얘에 대한 불확실성, 데슬링이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모르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갈지 컨트롤할지 모르죠.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켓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자, 스탁 마켓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당신도 알 정도의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만 마켓이 버블이 좀 있다는 것 정도로 알면은 이미 그거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신도 알 정도의 뭐라고 제가 적었어요. 소문, 마켓에 대한 리포. 제가 어떤 뭐 구독자 또는 우리 클라이언트도 이래요. 미국 뭐 내가 알기로는 미국 스탁 마켓이 안 좋아서 뭐 지금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알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미 작전은 끝난 거예요. 걔가 짖으면은 안 묵니다. 예? 걔가 짖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물 거니까 준비해라는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안 물어요. 그러면은 걔가 물 때는 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이미 그거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치고 빠지는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정상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런 불확실성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데슬링 결국은 합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은 식당에서 일하면은 15불, 시간당 15불 줘도 안 해요. 25불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돈을 받아봤어요. 놀고 먹고도 일을 안 해도 그만큼 돈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정상화로 가는 과정은 더 이상은 안 되거든요. 일을 해야 돈이 생긴다는 시간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기존에 그 전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랜드스케이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올려졌는데 일을 잘 안 해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 돈 받아서 뭐 하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받지 않고 정부에서 PPP나 받아서 먹었던 그런 심리적인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결국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고, 정상화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정상이 아니라 정상,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아느냐? 이 도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미국 에퀴티 시장, 미국의 주식 투자하는 총 주식 투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2년에 21 트릴리언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2021년에 상반기입니다. 6월달 기준입니다. 42 트릴리언이에요. 그럼 배가 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죠. 보통 이 10년 만에 배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량도 늘었고 투자하는 사람도 수도 늘었어요. 미국 주식시장에. 여러분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에퀴티 시장에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할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마케팅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해지로서는 스탁마켓밖에, 특히 미국 스탁마켓이 굉장히 좋은 어떤 해치로 갈 수 있는 가장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예를 들면 그게 확증적으로 나온 것이 오일값이 올라갈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과정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해지로서 어떤 금융 상품에 있어서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굉장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번 주에 2% 이상 떨어질 때 한 10%만 들어가라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30% 다 들어가서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시장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의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함부로 막 들어가지 말고 가치주 중심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하이텍은 가지고 있대. 라지캡 중에서도 팡 주식은 굉장히 언더퍼포밍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결국은 뎃 레이쇼가 높은 비즈니스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직접적인 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에퀴티 마켓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뎃 레이쇼, 그 금융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은행에서 융자를 만회해서 여러 가지 그 부채가 많은 비즈니스, 특히 이런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하이텍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가 조정을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고, 특히 데실링에 대한 리스크는 9월달 말에 분명히 올 것이다고 한 달, 6주 전에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데실링 얘기하기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구독자라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신경을 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다라는 거고, 오늘 저는 한 10%에서 많게는 15% 정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지만 펀더멘털이 강한 그러한 하이텍주, 반도체 관련 하이텍주, 그 다음에 은행들도 동반 하락을 했죠. 근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은행주는 또 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당분간은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몰락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미리 예측을 했고, 그렇게 예측대로 가고 있고, 또 이미 이거는 몇 주 전부터 다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 뵐게요.